안녕하세요. 김지한입니다. 여러분, 격악사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한국과 중국의 고전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사자성어인데요. 소의 뿔을 곱게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소를 죽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작은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004년 3월에 발생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볼까요? 노 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한 직후부터 기존 정치권과 여러 갈등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집권 여당 일부와도 의견을 달리하여 2003년 11월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탈당으로 야당이 된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 무렵부터 노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하면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자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야3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탄핵 소추안 가결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와 달리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실시된 총선에서 야3당은 많은 의석을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탄핵 소추를 주도한 새천년민주당은 62석에서 9석으로 몰락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가반의 의석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파면의 법리적 근거는 그렇게 확실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 다수가 탄핵에 반대한다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기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죠. 당시 국민 여론은 대통령 탄핵의 찬성과 반대 비율이 2대1로 반대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에 대해서는 2대1로 사과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하지만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3당은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점차 늘어나고 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다고 오판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을 강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야당 의원들은 불안한 기색 없이 만세를 불렀고 또 농공행상까지 벌였을 겁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탄핵 소추를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사과를 거부하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를 기다렸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당시 상황은 상대방 패를 서로가 다 잘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친함정에 빠졌다는 주장은 스스로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탄핵 소추는 노 대통령의 계산된 전략이라기보다 탄핵 추진 세력의 전략이 어설펐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야당의 탄핵 소추안 가결은 결국 소를 죽게 만들 셋불 바로잡기, 즉 격악사루였고 노 대통령에게는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당장의 어려움, 즉 전화위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든 사업이든 정치든 자신이 잘해서 이기는 경우보다 상대가 실수해서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격악사루와 전화위복의 사례는
종종 관찰됩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몇 명의 공공기관장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건 선거를 조장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치는 대화가 오고 갔고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 측에서 이 대화를 도청하여 공개했습니다.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대화록 공개 직후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후보는 실제 선거에서 낙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이 오히려 김영삼 후보의 지지층을 결집시켜 투표소로 나오게 했다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관건 선거 대화 공개가 정주영 후보에게는 격악사루가 되고 김영삼 후보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2016년 하반기 이미 촛불 시위로 드러난 국민적 요구를 눈으로 확인하고도 다수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선뜻 제출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정치적 경험 때문이었을 겁니다. 탄핵소추안을 국회 표결에 붙였을 때 행여라도 부결될 경우 혹은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해버릴 경우 모두 격악사루에 해당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저했을 겁니다. 성공의 관건은 대중의 마음을 잃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마음을 잃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중예술 전문가들이 기획했다는 영화, 드라마, 음악 가운데 대중의 반응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흥행에 실패한 예도 허다합니다. 인기작을 만든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 제작팀의 작품이 연이어 히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쪽박을 피하는 공식은 있어도 대박을 보장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적 조사와 예측은 성공 가능성을 높일 뿐이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격악사루가 될지 아니면 전화위복이 될지 모를 때에는 차라리 계산하지 않고 진정성으로 추진하는 것이 격악사루의 가능성을 낮추고 전화위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